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최종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국가의 선택을 받은, 정확히는 지자체의 선택을 받은, 어쩌면 이번 겨울 최고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일산의 53개의 단지,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을 전부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11월 27일이죠. 모든 1기 신도시 이 5개 지역 모두 선도지구를 발표했어요. 그 기나긴 싸움이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도지구가 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다. 비록 지자체에서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선도지구가 안 되셔도요 내년에 한 번 더 지정해 드릴 거고요, 또 안 되셔도 그 다음에 또 해드릴 거고요, 1년마다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여러분 아파트가 선도지구 안 되더라도 저희 성남시장과 우리 국회의원들 다음에 꼭 뽑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파이팅! 이라는 뜻이 담긴 그림을 배포했지만 그건 희망 고문일 가능성이 크며 선도지구와 그렇지 않은 단지들의 시간적 격차는 상당히 클 수 있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 겨울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지금부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순서로 어느 구역의 어느 단지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되었는지 분당부터 봅니다. 송파구보다 경제 규모가 이미 크고 2025년 GRDP가 서초구도 넘을 것으로 강하게 예상되는 분당구는 사실 분당에 존재하는 모든 단지가 다 이 선도지구 경쟁에 참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 하나하나가 다 참전 구역이에요. 이 구역 하나에는 또 여러 개의 단지가 있었겠죠. 야탑동부터 저 아래 구미동까지 다 참전을 했는데 선정된 곳은 이렇게 4개 구역입니다. 정확히는 3개 구역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특별한 건데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요 구역이 바로 분당 서현동의 그 유명한 시범단지예요. 사실 시범단지는 그들끼리 경쟁을 했죠. 다른 곳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시범 삼성 한양대, 시범 현대 우성으로 나뉘어서 시범 1구역 더 시범으로 이름을 짓고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된다. 근데 둘 다 되긴 어렵다. 왜냐? 세대수가 너무 많아서 요 2개를 다 지정해주면 8,000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많다.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는 될 거고 하나는 안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기토 대결이 됐고 경쟁이 진짜 치열했습니다. 끝까지 사실은 아무리 카더라를 들어봐도 여기가 된다더라, 여기가 된다더라 말이 되게 많았죠. 자 결과적으로는 더 시범, 시범 우성 현대 통합 재건축이 지정이 됐어요. 특이한 건 잘 보세요. 확대 보면요, 이게 지금 시범 우성 현대예요. 요쪽에 보시면 같은 색깔로 뭐가 하나 돼 있어요. 이렇게 색지의 표시가. 이게 뭐지? 이게 장안타운 건영 3차입니다. 보시면은 시범단지 우성, 시범단지 현대, 장안타운 건영 3차가 셋이 통합으로 지금 선도지구 지정이 된 거거든요. 셋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안타운 건영 3차는 여기 잘 껴가지고 대박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 둘이 통합하지 않고 왜 굳이 이 멀리 떨어진 장안타운 건영 3차를 껴서 진행을 했느냐, 점수 받으려고 한 겁니다. 소규모 단지를 결합하면 2점을 주고요, 또 통합 정비에 참여하는 단지 수가 많으면 또 1점씩 주는데 둘이 하는 것보다는 셋이 하면은 1점 더 주죠. 요런 게 3점이 이번에 갈랐을 수도 있거든요, 승부를. 어쨌든 현대 우성 입장에서도 윈, 장안타운 건영 3차 입장에서는 완전 윈윈인 전략이 된 거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범 현대 우성 바로 아래에 있는 게 분당 중앙공원이고요. 그러니까 분당 중앙공원 오른쪽에 시범, 아래쪽이 샛별이에요. 샛별, 왼쪽이 양지입니다. 자, 샛별 마을은 4개 단지가 통합이고요. 우방 라이프 동성 3부입니다. 지하철은 조금 멀지만 가운데 끼어있는 단골공원부터 해서 분당 중앙공원으로 쭉 이어지는 산책로가 너무 좋고, 이 아래쪽에 있는 동성 3부 요 2개 단지는 용적률이 140대죠. 상당히 낮죠. 자 이제 분당 중앙공원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면 양지마을이 됐어요. 공교롭게 요 자료에 다 있네요 지금. 그죠? 여기 이렇게 3곳이 이번에 지정이 된 거죠. 양지는 단지가 좀 많습니다. 양지마을 1단지 금호, 2단지 청구, 3호단지 금호 한양, 그다음 5단지 한양, 6단지 금호 청구, 6단지 한양 이렇게 했는데 양지마을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사이사이에 껴있는 주상복합들이 있어요. 조그만 애들. 대단지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4곳이 있고 2개가 이제 주상복합 조그만 건데 여기를 이제 처음에는 빼고 가느냐 같이 가느냐 되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같이 간다고 했다가 또 뭐 빼고 간다고 했다가 또 같이 가기로 해서 다 같이 양지라는 이름 붙어있는 곳 다 같이 그냥 추진을 했고 선도지구에 지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뭐냐, 요거도 뭐 색깔이 있는데요, 이 리스트는 없어요. 그죠? 지금 요걸 잘 찾아보니까 여기 밑에 뭐라 써있어요. 여기 저기 6번 그리고 잘 보면 S2가 있는데 이게 뭐야? S2는 요겁니다. 요거 뭔지 보여드릴게요. 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이게 대원빌라인가봐요. 요거는 선도지구는 아닌데 별도 물량으로 선정하여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관리라고 애매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그 점수 있죠? 요 점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뽑아준 거예요. 시험은 잘 보지 못했지만 일반 전형이 아니라 농어촌 전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된 겁니다. 이게 왜 이걸 넣냐면은 이게 종상향 빌라예요. 연립주택이에요. 다른 곳들처럼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이어서 용적률이 뭐 95% 이래요. 작년에 종상향 시켜주고
1종에서 2종으로 이번에 특별히 선도지구는 아니지만 선도지구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는 특채로 지정을 해준 겁니다. 여기는 야탑동이라고 이제 분당 꼭대기 맨 위에요. 상대적으로 분당에서 집값은 가장 싼 지역인데 목련 여기죠? 이렇게 모여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련마을 화성, 이원, 두원, 대원, 성원, 대원 3 들어가고요. 목련마을 영남 이런 건 안 들어가요. 여기 길 건너서 있는 건 안 들어가요. 요 길 위에 있는 6개 단지 있죠? 요거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련마을 대진. 요 3개 빼고 이렇게 양쪽으로 연합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뭐 소규모 단지 가점 받으려고 한 거겠죠. 결과적으로 그 가점을 받으려고 노력한 게 결실을 맺은 셈이 되는 거죠. 이래서 역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든지. 분당 다음으로 많은 세대수가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산을 보겠습니다. 일산은 사실 이 선도지구 전에 다른 분당이나 뭐 평촌 이런 데는 안 하는 사전 컨설팅 단지라는 거를 뽑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마치 지금처럼 경쟁을 막 치열하게 해가지고 이 많은 후보들 중에 이렇게 3개 구역이 선발이 됐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후곡마을 3, 4, 10, 15 요 하나 구역, 그 다음에 강촌마을 1, 2, 백마마을 1, 2 요거랑 백송마을 5 이렇게 해서 일산 서구에서는 이렇게, 일산 동구에서는 이렇게 두 곳이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로 선정이 2023년 3월 23일이 됐었는데 사실 이번 선도지구에도 이 단지들이 거의 다 포함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되게 많았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 3곳 중에 2곳은 포함이 됐습니다. 한 곳은 안 됐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요게 후곡마을 3, 4, 10, 15 단지입니다. 이거요, 이거. 이건 포함이 됐죠. 컨설팅 단지도 되고 선도지구도 됐어요.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요거 백송마을 1, 2, 3, 5예요. 요게. 자, 이게 뭐냐면 사전 컨설팅 뽑을 때 백송 5단지 혼자 됐거든요. 이때는 혼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선도지구 하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아랫집 윗집이랑 같이 4개 단지가 연합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선도지구는 통합을 해야 유리하다가 되게 확실했기 때문에 혼자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통합하자. 통합해서 백송 5단지가 완전 하드캐리를 한 거죠. 다 같이 선도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2단지, 3단지, 1단지 분들은 5단지가 고마워 한번 해주세요. 사이좋게. 그리고 이제 강촌 1, 2, 백마 1, 2 여기도 사전 컨설팅 단지가 됐었으니까 이번에도 되기를 굉장히 소망을 했을 텐데 여기거든요? 안 됐어요. 그죠? 안 됐죠? 그 옆에가 됐습니다. 요거 강촌 3, 5, 7, 8 요게 됐어요. 약간 후발주자예요. 강촌 1, 2, 백마 1, 2가 훨씬 먼저 준비했고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전 컨설팅 단지 경쟁에서는 이겼는데 이번 선도지구 경쟁에서는 강촌 3, 5, 7, 8 요 구역이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일산은 4파전이다. 일산 동구에 강촌 1, 2, 백마 1, 2, 백송 1, 2, 3, 5, 강촌 3, 5, 7, 8 요 셋이 치열할 거고 서구에서는 독보적이에요. 후곡 3, 4, 10, 15가 독보적입니다. 서구엔 하나, 동구엔 3개 여기서 뭔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건 뭘까요? 요것도 분당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요것도 이제 빌라예요. 연립, 정발마을 2단지, 3단지 요것도 선도지구는 아니에요.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선도지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데 사실상 선도지구다. 사실상 점수는 좀 안 되지만 우리 영역에서는 내가 1등이야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요런 자그마한 쭈루룩 나열된 애들이 있어요. 요런 게 다 빌라거든요. 연립주택 이 중에서는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산과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립주택을 하나씩 해주자, 점수는 안 되더라도 하나씩 넣어주자라고 결정한 것 같아요. 이 연립주택들이 은근히 되게 좋은 게 용적률이 낮잖아요. 연립이니까.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아무리 낮아도 뭐 150인데 보통 200에 보통 현재 용적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죠. 연립이니까 4층짜리 아니에요. 그런 점은 또 있습니다. 무조건 얘가 제일 좋아 그런 건 아니고 연립주택을 선도지구로 밀어준다는 거는 사업성도 사실 다른 당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평촌은 학원가죠. 학원가. 경기도 최대 규모 학원가, 밀집도 1위. 딱 봐도 밀집도가 1위 같아요. 그죠? 학구들이 유명하지만 제가 평촌을 좋아하는 이유는 강남과 판교가 다 뚫린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이 뚫릴 때 강남과 판교만 뚫리면 됩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해요. 강남 GTX, 판교 월판선으로 15분 이내가 되는 게 평촌이죠. 실제 집값도 분당 다음이에요. LG 신도시 중에서. 평촌의 경우에도 다 신청서는 냈는데 이제 이렇게 색깔 표시된 모여있죠? 한 곳에. 범계역 부근은 하나도 안 됐고요. 평촌역 역세권도 아니고 이제 밑에 의왕시랑 닿아 있는 부분들 여기가 이제 다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꿈마을이 맞습니다. 꿈마을. 예전에 제가 평촌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평촌에서는 꿈마을이 가장 사업성이 좋다고요. 평촌이 사실 분당에 비해서 조금 사업성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꿈마을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꿈마을이 아무래도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의지가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번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사업성이 좋은 곳을 먼저 고려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사업성이 좋다 보니 아무래도 열심히 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이 아래쪽에 길게 돼 있는 A19가 샘마을, 임광, 우방, 쌍용, 대우, 한양이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임광, 우방, 쌍용, 대환양. 그러니까 뭐 이런 지하철이 하나 들어오네요. 그죠? 동탄 인덕원선, 인덕원역을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노선이에요. 이것도 월판선과 함께
이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게 올판선이고요. 인동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공이 돼요. 그래서 인동선 따라서 이렇게 샘마을 4개 단지 그리고 바로 위에 끝마을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안양 농수산물시장역 바로 앞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게 들어오면서 재건축이 되면 참 이제 시너지가 좋겠죠. 이렇게 둘이 붙어 있어요. 꿈마을 우성 동화 건영 3, 건영 5가 하나의 세트. 그리고 바로 옆에 꿈마을 라이프, 현대, 한신, 금호가 또 하나. 이렇게 깔끔합니다. 평촌 끝. 3번입니다. 3번은 두 곳이에요. 이렇게 총 4,620세대로 조금 적은 편이에요. 여태까지 나왔던 지역들에 비해서는. 일단 3번 자체가 좀 작고요. 도시가. 아무래도 좀 적게 뽑은 거죠. 3번역에서 거리가 조금 있는 곳들 위주로 선발됐죠. 자이백합, 삼성장미, 3번 주공, 11위 한 구역. 길어요. 길죠.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신축이 되고 나면은 단지 정문까지는 이제 3번역에서 한 15분 정도가 걸릴 것 같고요. 나머지 한 개는 백도 국동, 백도 동성, 백도 구. 이 3개 연합이고 뭐 거리는 비슷해요. 좋은 점은 3번 상권이 3번역 위쪽에 있어서 이 두 단지 모두 3번 상권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라는 거 깔끔하게 두 곳이고, 예전에 맨날 먼저 치고 나간다고 하던 한라주공 4단지 1차랑 가야주공 5단지 1차 두 개 있죠. 요거는 이번에 현도주공 안 됐냐? 안 됐습니다. 실제 신청을 안 했어요. 여기랑 여기거든요. 신청을 안 했죠. 뭐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하고 있어요. 재건축 사업을. 이 둘은 한라주공 4단지 1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까지 받았죠.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미 재건축을 하고 있고 혼자잖아요. 혼자. 선도지구는 한 4 정도가 연합을 해야 할 수 있는 게 선도지구인데 이미 혼자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또 연합해가지고 이게 좀 어렵잖아요. 아마도 둘이 이렇게 같이 해볼까? 또 논의를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됐다.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냥 우리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제일 먼저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3번에서 가장 빠르게 재건축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한라주공 4단지 1차가 제일 빨라요. 선도지구는 어쨌든 앞으로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아는 거고,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한라주공 4단지 1차, 가야주공 5단지 1차 이 두 곳은 시작했죠.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마지막으로 중동입니다. 부천이죠. 부천 1기 신도시인 중동 신도시 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두 곳이 됐습니다. 6,000호로 3분보다 좀 많죠. 세대수는. 단지가 좀 커요. 크기가. 남쪽에 반달마을 A 구역이 됐고요. 삼익, 동아성경, 건현이고, 위쪽에서 은하마을 구역이라고 대우, 동부, 효성, 쌍용, 주공 1단, 주공 2단지인데 어딘지 볼게요. 반달마을 삼익, 옆에 선경, 옆에 동아, 옆에 건영, 이렇게 뭉친 거죠. 이렇게 넷이. 위에 노랗게 지나가는 건 GTX 비노선인데 GTX 비노선 정거장이 주변에 위치하진 않습니다. 1호선 송내역이 위치를 하는 위치고, 이게 반달마을 A로 지정이 됐어요. 은하마을은 은하마을 대우 동부, 효성 쌍용 옆에, 그다음에 주공 1, 주공 2 이렇게 넷이 부흥초를 낀 4개 단지가 교통면에서는 바로 앞에 7호선이 있죠. 위치도 가깝고 1호선보단 7호선이 좀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렇게 5개 지역에 단지의 개수로 하면 53개 단지, 연립주택까지 하면 한 56곳, 7곳 정도의 단지가 19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건데, 말씀드린 대로 선도지구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꼭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죠. 선도지구라는 건요,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예요. 빨리 된다, 재건축이.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재건축 하시는 분들 왜 멀쩡한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지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득 보려고. 그 이득을 볼 수 있느냐를 우리는 사업성이라 불러요. 재건축 사업성. 재건축 안전마진이 없는 단지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 단지들을 보고 우리는 사업성이 없다고 해요. 사업성이 없으면요, 선도지구건 뭐건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근데 사업성이 없어도 지금 당장 선도지구 이러면서 반짝 상승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잠깐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은 곳들은 재건축이 되면 돈을 많이 버는데 빨리 된대. 돈을 많이 버는 게 되게 빨리 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은 쭉쭉 치고 올라가겠죠. 근데 선도지구이긴 해. 빨리는 되는데 아무리 빨리 해서 막 하루만 해도 돈을 못 벌어. 오히려 마이너스야. 재건축을 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마이너스야. 그런 곳들이 지금 되게 많다는 건 여러분 언론이나 유튜브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요즘 재건축 사업성 나오는 곳들이 많지 않다. 지금 대부분 1기 신도시가 경기도 아니에요. 경기도는 재건축 사업성이 최근 폭등한 공사비를 고려했을 때 그 사업성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된 많은 단지들의 경우에도 안전마진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확보되는 한강변, 함남 뉴타운이나 성수 전략정비지구나 압구정 현대 같은 정도의 안전마진, 시세 말고 안전마진이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 곳은 한 3, 1%밖에 없다. 거의 없다는 거죠. 일단 분당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전마진이 거의 없거나 아무리 많아봐야 10억이에요. 거의 다 10억 나오기 힘듭니다. 보통 서울 외곽 재건축 안전마진이 한 1억에서 3억 사이가 거의 다예요. 이 정도도 많이 나오는 거긴 하죠. 서울보단 전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도시가. 근데 이제 잘 안 나오는 곳도 있잖아요. 선도지구 중에서도 사업성이 좀 안 좋은 곳들은요, 재건축하면 손해봅니다. 재건축을 그냥 자진해서 안 하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재건축을 안 할 거여도 뭔 해야 된다? 선도지구는 해야 돼요. 재건축
사업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실제로 건물을 부수고 철거하고 공사하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 뭐 조합 설립도 하고요, 건축 심의도 받고 시공사도 구하고 뭐 다 해도 돼요. 이런 거 돈이 크게 안 드니까. 왜냐면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하고 있어야 그래도 재건축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는 무늬만 재건축인 거죠. 제가 이제 가짜 재건축이라는 썸네일로 멤버십 영상으로 한 3개 정도 올려드린 영상들이 있죠. 그 가짜 재건축 영상들을 보시면은 1기 신도시 아파트들도 많이 포함이 돼요. 자, 여기서 이 하위 30%에 들어간 단지가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릴 테니 궁금하시면 이제 그 멤버십 영상들을 보시고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업성 잘 따져보시고 안전마진 계산할 줄 아세요? 산수예요, 산수. 수압도 아니고. 이 산수를 해서 얼마인지 구해야 돼요, 대략적으로. 그거를 구해보지도 않고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어디를 하시든 반드시 안전마진을 계산해보고 안전마진이 마이너스구나 그러면 빼셔야 돼요. 안전마진이 그래도 한 3억은 넘어가야 최근에 폭등한 공사비와 최근에 상승한 일반 분양가 상승한 건 좋은 거죠. 공사비 폭등한 건 안 좋은 거고,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서 분담금을 구해서 그 분담금을 더한 가격과 신축 가격을 비교해서 안전마진을 구하는 건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의 안전마진 구하는 연습은 여러분 같이 많이 했으니까 다 할 줄 아시잖아요. 꼭 해보시고 그냥 부동산에서 계산해준 거 믿지 마시고요. 거의 다 안전마진이 크지 않으니까 여러분 할 거면 잘 골라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선도지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별거 없는 곳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사업성이 20억, 10억, 5억 안전마진 높은 곳들, 안전마진 높은 소수의 단지들은 정말 앞으로 잘 나가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한 1년 뒤에 왜 여기들만 이렇게 많이 올랐지 하는 곳들을 보면 어떤 곳이에요? 사업성이 기가 막히게 좋은 선도지구일 겁니다. 여러분은 사업성과 선도지구, 속도죠? 속도를 겸비한 곳을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집 한 개만 살 거잖아요. 10개 할 거면 여기저기 해도 되는데 한 개만 할 거면은 다 만족하는 대로 하는 게 좋죠. 생각보다 이 사업성은 그렇게 반영 많이 안 돼 있어요, 가격에. 분당만 봐도 왜 거기랑 똑같이 가격이 하는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분당부터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23년에 멤버십 영상으로 분당의 저평가 단지라고 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선도지구가 됐거든요. 그거 꼭 보세요. 일반으로 이제 풀어드릴게요. 꼭 보시고 대충 이런 식으로 사업성을 평가해서 비교를 하는구나, 이게 저평가구나. 그 작년에 올렸는데 지금까지 저평가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좀 바뀌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국가의 선택을 받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종 확정 명단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